김성훈이 얼마나 나쁜 사람이냐 하면은 진해 휴가 갔는데 김건희가 회는 바다에서 작살로 잡은 회가 피가 빠지니까 맛있다 하니까 김성훈이 진해에 있는 화로집에 가서 생선을 사다가 가두리 딱 걸쳐놓고 바다에서 작살로 잡는 것을 찍어가지고 김건희한테 보여주면서 이게 그 생선입니다 하니까 김건희가 역시 우리 경호처는 멋있다. 대한민국 대통령과 영부인을 경호한 게 아니라 심지를 경호해서 아부를 경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얼마나 공무집행 방해를 했는데 영장을 기각해서 돌려보내요? 윤 대통령 생일 축하 노래까지 만든 거 사적 유용으로 보시지 않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은 생일 친구들이 축하 파티나 생일 축하송 안 해주나요? 이거는 업무적인 걸 떠나서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책상 옆에 앉아있는 동료가 생일이라도 그렇게 해주지 않습니까? 공연이 끝나자 장병들은 윤 대통령 부부를 향해 큰 소리로 격려합니다. 대통령님 내일 기대요. 국민 충성!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없어요. 한 남성이 또 다른 판사 집무실 문을 발로 부숩니다. 이영석 전도사님. 우리는 이겼습니다. 저렇게 법원이 당할 때 법원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다쳤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이에 대해서 철저히 법적 처벌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들은 폭동입니다. 폭동. 맞습니까? 맞습니다. 권력의 눈치만 보는 비겁한 사법부, 이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유린하는 장본인들입니다. 폭도라는 낙인부터 찍고 엄벌해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법치의 깃발을 높이 들고 앞장서서 싸우겠습니다. 법원 폭동은 충격입니다. 폭력의 직접 책임과 함께 조장선동한 책임, 비호한 책임, 막지 못한 책임을 다 물어야 재발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별히 전광훈 집회의 책임을 엄정히 짚을 때가 되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에 동원 알바비 지급을 공언하고 공수처 인근 분신 사건 후에는 효과 있는 죽음의 기회를 주겠다고 망언했고
서울구치소에서 윤석열을 강제로 데리고 나와야 한다고 선동하고 서부지법 앞으로 모이자고 주도했습니다. 무엇보다 헌법을 부정하고 폭력을 조장하는 국민 저항권이라는 해괴한 개념을 내세운 것은 반국가 세력 척결을 내란의 명분으로 삼았던 윤석열과 똑같은 가짜 자유민주주의 파쇼 논리입니다. 법원 폭동에 대한 철저한 단죄와 함께 그 배후도 철저히 조사하고 이런 극단 세력과 절연해야 회복과 성장의 희망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편들 걸 편들어야 합니다. 최상목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인지를 못했다. 네. 쪽지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진짜. 네, 한번 들어봅시다 이거 다시. 쪽지가 저한테 있었던 거를 제가 인지를 못하고 주머니에 뒤져보니까 주머니에 들어있어서 제가 그걸 갖다 차관 보고 가지고 있으라고 했고요. 계엄을 전제로 한 조치사항 같은 걸로 느낌을 받았습니다. 느낌을 받았대. 느낌을. 한글 못 읽어? 그리고 그 순간에 대통령이 지금 계엄해놓고 주는데 그걸 안 읽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저런 그래, 거짓말을 해. 근데 그 다음에 외교부가 조금 자기는 반대했다 하고 전화 안 받았잖아요. 그게 미슬리드 하기 싫어서 안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잘못. 미국 대사가 전화했는데 안 네. 받았다. 네. 어딘가 뭔가 오인하게 만들까 봐 이런 식으로 표현했는데. 제 제보에 의하면 블링컨도 전화했다는 걸 안 받았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다음에 뭐냐면 외교부 성사에 모여서 대책 회의를 했다. 그리고 그러면 언제 골드버그한테 전화했냐니까 자기가 전화해서 강인선 2차관이 전화를 했다. 그래서 상황을 설명하고 근데 계엄 해제 후라고 얘기했거든요. 계엄 해제 후에. 그런데 제가 발견한 거는 그 강인선 차장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중간에 계엄 중에 전화를 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12시경에. 12시에서 12시 10분 사이에 모여 있는데 그 강인선 차관이 갔는데 지금 쟁점이 되는 게 뭐냐 하면 그 유창호 대변인 그럼 뭐였냐는 거잖아요. 골드버그 대사가 누구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외교부 관계 동아일보하고 인터뷰에서 떠나기 직전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가면서 누군가 나한테 계엄 때 전화를 했는데 자기한테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해서 자기가 화가 나서 반대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걸 누구라고 밝히지 않았는데 제가 계속 문제를 해서 외교부에서 정식 답변이 왔어요. 2차관이에요. 근데 2차관이 원래 미국 대사 관리하지 않습니다. 1차관이 하고 그다음에 장관이 하고 차관 보고하는데 이 사람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차관이 대통령실의 명령을 받고 유창호처럼 장관을 패싱하고 또는 장관과 함께 이 부분이 장관이 인지했는지 부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아침에는 인지했는데 그 중간에 계엄 때 전화를 골드버그한테 했던 것을 장관이 시킨 건지 아니면 용산에 지시를 받아서 자기가 임의로 했든지.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그동안 외교부는 계엄에 반대했다고 했는데 네네. 실제로는 그래서 계엄 해제된 이후에 전화해서 그 계엄이 잘못됐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주장해 왔는데 그게 아니라 계엄 중간에 해제되기 전에 이 계엄이 왜 필요한지를 정당성을 그 외교부의 고인사 2차관이 미 대사한테 설득했다. 그러면 내란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렇죠. 반대한 게 아니지. 지금 남은 거는 뭐냐면 차관이냐 장관이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는 제가 짐작하기에는 용산에 그 장관을 패싱한 용산과 연결이 돼 있다. 왜냐하면 이 강인선 차관이 해외 홍보 비서관으로 여기 오기 전에 용산에 있었거든요. 그렇다 하더라도 장관도 알았을 거라고 봐요. 저는. 아니 지금 군인들 앞세워서 계엄을 해서 군인들이 국회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장면을 봤는데 어느 나라 계엄 반대야? 그런 공무원이었으면 사표 던졌죠. 그 자리에서. 우물우물하지 않고 지금. 근데 그때 반대를 했다고요? 계엄이 한참 진행되고 있는데? 저는 그 가능성이 더 있고 그러니까 인지 여부는 상관없이 이 지시를 전체 한 것은 용산에서 그 유창호 대변인하고 강인선 차관이 했던 내용이 동일할 것이다. 지금 그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지 않거든요.